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공장을 찾아서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베트남 말로 이야기해야 되는 좀 빡센 공장을 찾아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고 만족하고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느라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저희 회사로부터 거리는 한 90km밖에 안 되지만 와, 이게 체감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비가 오고 차가 막히고 출근길 교통 체증에 걸려버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데요. 이날에도 8시에 출발해서 저희 회사 들려서 저를 픽업해서 이렇게 쭉 비 오는 길을 달리다 보니까 공장에 도착하니 거의 11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점심을 먹고 촬영 준비를 하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다 마치고 3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저도 이제 땀을 워낙 많이 흘려서 차에서 떡실신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거의 6시 다 되는 시간에 도착했으니까 그야말로 하루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출장이 고된 길인데요.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할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장과 깊이 관여되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고,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자신감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최고다, 그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가성비가 훌륭하다, 가격이 싸다, 그리고 품질이 좋다. 저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면서 가격도 안 좋고 품질도 안 좋다면 제가 당연히 선택을 안 하겠죠. 제가 만족할 정도의 좋은 가격과 Y사의 하청을 만들던 곳이기 때문에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엄지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저 사장님도 제 첫 번째 영상을 보더니 대단한 공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솔직히 공장도 청결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사무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실도 없고 미팅룸도 없고 샘플룸도 없고 그냥 사무실에 직원 둘이 딱 앉아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 공장이나 호주 공장, 영국 공장 많이 다녀봤는데 번지르르하게 좀 만들어 놓은 공장들이 많이 있죠. 사장실이 엄청 거대하고 미팅룸 같은 데가 엄청 잘 꾸며져 있고 직원들이 가득한 공장들, 그런 공장에는 영업팀도 빵빵하게 갖춰져 있고 공장을 쭉 둘러보고 술도 마셔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는 거칠애 같은 것들이 많고요. 또 직원들을 보면 베트남 직원들이 충분히 다 운영해서 잘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각 나라에서 해외 파견자들, 한국 공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 영국 공장엔 또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호주 공장도 그랬고요. 그렇게 고급 인재들이 와서 일하는 걸 오버헤드라고 하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버헤드인데 그분들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공장도 그런 분들의 월급이 연봉 1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 20명에서 25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갖고 전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버헤드가 전혀 없어 보였고, 이 사장님이 여성분인데 엄청 강력하고 똑 부러지는 똑순이 같은 사장님, 제 나이 또래라서 말하기도 좀 편했었고,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다 보니까 서로 부족했던 부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아주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좌우에 코코넛 밭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까이라이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게 되는데요. 가끔씩 시골 가는 거는 아주 좋아하지만 이렇게 자주 공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 공장 갈 때마다 시골 가는 느낌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피로감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 운영의 안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저는 정말 많고, 제가 공장을 차린다면 딱 이런 공장을 차리고 싶었는데 그런 공장을 만난 거죠. 코로나 시기에 더욱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제대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이 친구들이라면 나도 이렇게 판단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도시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성공하고자 왔지만 그 삶이 워낙 팍팍하네요. 아무리 일을 해도 600만 동, 30만원, 40만원, 뭐 정말 능력 있으면 50만원까지 벌겠지만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주거비와 식비가 그 월급 수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거의 남는 돈이 하나도 없고 1년 동안 일해도 남는 게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험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지방에 가족품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주거비도 아끼고 식비도 아끼면서 주변에 공장이 있다면 굳이 호치민 가서, 그리고 회사가 있다면 굳이 시내로 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시골에서 그런 데 다니는 게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짜빈이 있는 애니 친척분들도 공장 다니는 걸 엄청 자부심을 느끼고 또 몇 년 다녀가지고 퇴직금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또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치민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와도 길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 어린이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이라 그러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서 죽은 도시 같은 그런 시골의 모습일 텐데, 여기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학교도 많이 다니고 있고 길에서도 많이 보이고, 저기 오는 저 아저씨 공장에서 일하기 딱 좋은 젊은 청년이죠.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많은 베트남의 시골에 와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가격도 싸야 되지만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겁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호치민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곳에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일하는 외국인들도 시내에서 살면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고, 회사 기숙사에서도 살지만 그래도 시내가 가까우니까 뭐 주말에 놀러 다니고 마음적으로도 좀 편안한 상태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인력들을 구하기도 좀 쉬웠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뭐 대기업 같은 삼성이 들어와서 인력을 많이 빼가는 부분도 있고, 중국이 좀 무너지면서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그 한정된 인력들을 가지고 서로 뺏어먹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 출근했는데 공장이 환경이 좋다 그러면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팀을 맞추기도 하고, 그 팀은 일을 하다가 월급을 올려달라. 근데 안 올려주면 주변에 돈 10,000원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내가지고 그 팀 자체가 움직이면 5명, 10명, 20명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도 이제 타격이 크고 얍삽하게 자기 몸값을 올리면서 딜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호치민 주변 공장들이 인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인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돈을 더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준 월급보다 정말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불안정성이죠 그게 바로. 그리고 오디시라는 걸 받은 공장이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공장들은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합니다. 베트남도 웃긴 소리로 점심 밥 먹는데 고기가 적게 올라오면 또 데모를 한다고 하고, 주기적으로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데모를 하면은 또 절대적으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그러다 보면 합의가 잘 안 되면서 1주일, 2주일, 3주일까지 데모가 이어지면서 제품을 못 만들고 출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베트남이랑 거래하는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애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출고가 늦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네, 베트남에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장에서 많은 걸 좀 물어봤는데요. 네, 데모는 없다고 하고 원만하게 다 협의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고자 와서 일을 하잖아요. 차라리 잘릴까봐 겁을 내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 갈 만한 공장도 주변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안정되게 일을 하고 있고, 16살만 넘으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왜 저렇게 손동작이 좋고 잘 만들지 했는데 5년, 6년 정도 길게 일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막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인데 손동작은 아주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노조도 없고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고 안정되게 5년, 6년, 솔직히 지금 20살 넘었는데 몇 살까지 일할까요? 40살, 50살까지 일할 것 같은데, 이 공장의 미래는 20년, 30년, 40년까지 아주 안정돼 있고 사람들도 빈틈없이 꽉 차 있잖아요. 네, 이런 공장은 오더만 꽉 차면 다들 행복하게 일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공제업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치명적인 걱정되는 날이 하나 있죠. 바로 떼 헐리데이, 구정 연휴입니다. 13개월 차 월급 한 달치를 받고 구정 연휴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즐기다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1년치 월급에 대한 보너스 받았으니까 돈만 조금 준다 그러면 쉽게 다른 공장으로 휙 이직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주변이 고향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정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좋은 공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은 기술력이 이전된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되면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쁜 공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런 공장이 어쩌면 가장 내가 메인 바이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공장이 되고 싶은, 쉬운 말로 잡아먹고 싶은 공장, 그런 공장입니다. 모자 업계 샘송이라고 불리는 Y 업체의 제품을 만들면서 손이 정말 빠르게 잘 익어 있고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프로세스까지도 정확하게, 퀄리티 컨트롤도 확실하게, 이 공장 내부를 이렇게 둘러봐도 동선도 정확하고 이 모자의 흐름에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정말 합리적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팍팍 받게 됩니다. 중국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만과 중국의 합작 업체들이나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이 지금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으면서 이 공장도 잘못되면은 그런 중국계 업체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이 돼서 넘어갈 뻔했는데요. 저를 도와서 지금 운영해 주시는 그 형님분이 한 분 계시고, 저를 도와서 지금 이 공장을 세팅해 나가고 있는데, 신이 내려주신 아주 좋은 기회이면서 저에게는 로또를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이 모자 공장에 대한 메리트를 이야기해 드렸고, 이 공장이 저희와 맞춰서 세팅을 쭉 하게 되면 1일 5,000개 정도의 생산 수량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수량이죠.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모자 업계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이 공장 정도 되면 나랑 참 잘 맞겠다, 그런 분들이 아직 계시진 않을 거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쭉 만들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이 저와 좀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영상까지 쭉 올리고 나면 저와 함께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을 제가 꼭 만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 참,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 공장 어디냐 알려달라,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소개를 해드릴 수 없고, 제가 정말 아끼는 공장이 될 거고, 저와 팀워크를 맞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공장 방문도 제가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리스펙트 하면서 젠틀하게 사업해 주실 수 있는 파트너분을 기다립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